춤, 연기, 예능감까지 다 갖췄는데 딱 하나가 부족하시다고요? 노래는 자신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힘이 드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쌤과 함께라면 고민은 그만 접어둬. 사연 맞춤 보컬 트레이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오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쌤입니다. 오쌤 어서 오세요.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이 파라교습소를 기다리며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확실히 많이 좀 더워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의상이 뭔가 좀 시원한 그 바다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마치 해변가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지금 의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바다에 와 있어요. 바다. 그래서 단추도 하나 더 풀렀거든요. 정말? 네. 아니요. 저기 잠궈주세요, 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시원하게 저희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수업을 또 준비를 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꿀팁을 네.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공기반 소리반입니다. 아, 우리 그 박진영님께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방송에서 그 박진영 님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유행이 된 어떤 그런 말이고 또 어떤 그런 발성 방법인데 네. 이거를 노래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잖아요. 공기반 소리반 말이 되게 우리가 그렇죠. 기억하기에도 좋고 실제로 노래 그 소리를 내시면 여러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로 공기 반 소리 반인 것 같은. 근데 이제 이게 말이 공기 반 소리 반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죠. 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세 번째 시간 때 그 성대 접촉이라는 그 네. 이거를 잠깐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해보고 네, 맞아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대 접촉하려면 뭐 우리가 등짝 스매싱 맞으면 이렇게 해서 맞아요. 성대 접촉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서 이렇게 소리를 좀 잘 내고 성대 접촉을 잘 하는 그런 소리를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반반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반. 네, 공기와 소리를 반반.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공기를 느껴야 돼요. 공기를 그렇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추울 때 손을 그렇죠. 훅 부는 느낌 맞습니다. 맞나요? 그때 저희 또 방송 그 할 때 어떤 분께서 안경 이렇게 닦을 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합니다. 추울 때 이런 거 비슷해요. 네. 했을 때 우리가 이 공기를 느낄 수가 있죠. 공기가 많이 나오는 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소리를 또 느껴보겠습니다. 소리는 저번에 저희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네. 내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섞어야 돼요. 어떻게 섞을까요? 와, 이게 근데 정말 이게 이론으로 들으면서 섞어야 됩니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소리를 이렇게 좀 변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 맞습니다. 느낌인데요. 제가 지금 저도 막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성대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공기에서부터 조금씩 소리를 이렇게 추가시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예를 들어 이건 반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네. 공기와 소리가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힘없이 힘들어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이때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게 될 때 힘들어 예를 들면 이렇게요. 힘들어라고 말해 보시겠어요? 우리 파라 가족들 못 보면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도 힘을 빼고
공기를 섞으면서 한숨 쉬듯이 말할 네. 때에도 역시 공기가 섞인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던 지금이 공기 반 소리 반이 정확히 된 건가요? 그렇죠. 아. 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말을 하고 선명하게 진행을 네. 하실 때에는 목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내줘야 전달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발라드나 네. 그때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게 R&B, 네. 발라드나 R&B 이런 종류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뭔가 이런 소리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 감정을 뭔가 쏟을 그렇습니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예시를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성시경님의 아, 그 너의 모든 순간에서 제가 어머. 도입부 부분을 한번 살짝 그 유명하잖아요. 이윽고 이윽고를 오쌤의 이윽고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윽고 내가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런 느낌. 오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았나요? 너무 짧아요. 일부러 좀 감질나게 간지럽게 해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지금 그렇죠. 제가 비교를 완전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윽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소리만 그렇죠. 가득 있는 느낌이 좀 느낌이고. 나잖아요. 네. 근데 이윽고 내가 하면은 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섞인 네.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근데 확실히 조금 뭔가 노래를 좀 더 집중해서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거죠. 근데 죄송한데 그 네. 실제로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느끼.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를 들어 그 연인과 통화할 때 밤에 네. 자 상상하셔야 돼요. 네네. 밤에 이제 통화하는데 굉장히 이제 약간 지금 뭔가 좀 약간 촉촉해요. 뭔가 이렇게 감성이 좀 젖어 있어요. 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막 대화를 하면서 네. 연애 초예요. 연애 초. 연애초. 난 누구가 너무 좋고 뭐 있잖아. 밥 먹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작가님도 지금 엄청 웃고 계신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뭔가 왜 이렇게 네. 느끼하죠? 자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거나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약간 상남자 스타일의 네. 밥 먹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쵸. 굉장히 부드럽고 보통은, 약간 네. 느끼하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죠. 계속 웃음이 나는데 그쵸. 좀 사랑해, 사랑해도 있지만 사랑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성이 약간 몽골몽골해지면은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발라드의 그런 감성들이 네. 굉장히 부드럽고 애절하고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하면서 이런 소리의 그 호흡과 소리의 그걸 적절히 섞는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해주시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우리 파라교습소의 모범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오쌤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네. 한번 이윽고를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 반 소리 반. 자, 네. 이윽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네. 이윽고. 다시. 이윽고. 부드럽게. 이렇게 공기 반 소리 반. 네. 이윽고 내가 첫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네, 좋습니다. 이거 좀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변형이에요, 변형. 변형이요? 약간 변형. 이 린디 스타일. 좀 제가 느낀 어떤 느낌이냐면 더 애절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잔잔한 부드러움이었고 네. 린디는 좀 더 애절함이 담긴 뭔가 약간의 그 뭔가 어떤 좀 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응용 방법인데 네. 역시 모범생답게 바로 응용을 해버렸거든요. 파라교습소 모범생.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진성님께서 린디 근데 되게 피곤한 느낌인 것 같은 피곤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해주셨고요. 영민님께서 사극인가요? 영민님 왜 그러세요? 저는 맞아요. 이게 어제 제가 또 그 녹음 개인 그 녹음이 있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노래를 많이 하고 왔더니 좀 목이 좀 피로감이 있긴 하지만 공기 반 소리 반의 느낌은 제가 정확히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네. 발라드나 R&B 같은 거 그런 노래를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별루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오쌤, 지난주 의상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오늘은 뭔가 더 예쁜 옷을 입고 오셨네요. 5월의 남자 오쌤, 오늘도 경청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쌤께서 뭔가 의상에 부담을 좀 가지지 네. 않을까. 네. 근데 우리 오쌤은 뭐 오쌤 이스 뭔들 아유,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보니까요 우리 새싹님이세요. 우리 노혜숙님, 린디님 해주셨는데 아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별로님께서 린디의 이윽고, 린디의 남이꼬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개그라고 받아줘야 돼요? 이윽고 남이고. 이윽고 남이꼬. 네. 감사합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역시나 우리 이 파라교습소의 가장 저는 모범생, 그다음에 우등생 우리 이나님께서 공기 반 소리 반 열심히 합니다. 고음으로 갈수록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해주셨어요. 고음에서 이 공기 반 소리 반을 잘 낼 수 있는 꿀팁도 있나요, 쌤? 이게 네. 고음에서 뭐 예를 들면은 박효신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신용재님이라든지 이렇게 네. 굉장히 이제 고음을 잘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고음 부분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공기반 소리반으로 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거는 테크닉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고음은 또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막 가성을 연습하시기도 그쵸. 해야 되고. 그 강약 조절도 정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진성 가성 진가를 또 넘나드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수업부터 해주셨던 방법들을 정말 네. 꾸준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네. 또 이제 다양하게 자신의 소리를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네.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잘 들어본 다음에 네. 비슷하게 따라해 보려고 자꾸 노력해 보시고 네.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주시면은 네. 조금씩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 게 저도 음악 전공을 하기 전 정말 그냥 음악을 전공할 거라는 걸 생각도 못 하고 지냈을 때 정말 친구들과 노래방을 정말 자주 갔거든요. 학교 마치면 저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1시간, 2시간 또 그 당시에는 그 노래방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한 4-5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정말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학생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따라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거미 선배님 노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거미 선배님의 노래를 그때 거미 선배님처럼 부르려고 하면 전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미 선배님 본인도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좀 더 가볍게 띄워서 부르시는데 맞아요.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슬픔 끝사장님께서 하루 이틀 연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끌어올려 텐션을 끌어올려 해주셨어요. 세훈님께서 맞아요. 그 수요일에 출연해주셨던 싱어송라이터 김소연님 맞아요. 김소연님이라고 우리 또 가수분께서 네네. 초대석에 나와주셨는데 이분도 정말 공기 반 소리 반의 완전 정석 맞아요. 정석이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 굉장히 그분 노래를 들어보면 네. 아주 잘하시죠. 그런 소리. 그리고 가사도 직접 쓰시는데 노래도 너무 좋고 정말 맞아요. 우리 세훈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기 반 소리 반의 모범적인 가수분이 아니신가. 그나저나 제가 그 오쌤께서 일찍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우리 오쌤께서 이제 한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네. 이렇게 앨범을 낼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확실 100% 확실하진 않지만 네.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그 음원 앨범을 낸 지 좀 네.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저번에 또 라디오에서 틀어주시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제가 개인 앨범이 있지만 좀 작업을 안 한 지 좀 돼서 네.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노래를 해서 좀 모범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요.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하고 싶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오쌤이 봄이 온 거죠부터 시작해서 장맛비처럼 뭐 마지막 생일 이것처럼 약간 봄 여름 곡은 확실히 있으시거든요. 네네. 가을 겨울 정확히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계절이 어딥니까? 나올 수 있는 그 노래 느낌. 네, 가을이 이제 가깝죠. 네. 그렇죠. 앨범을 빨리 내주세요. 네네.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나님께서 또 우리 오쌤의 그 왕팬이 되었어요. 또 앨범 얘기하니까 오오 해주셨는데 네. 그 오쌤 OHO 해서 그 과일 거기 검색창에도 그렇고 이렇게 쳐보시면 네, 이렇게 네. 오쌤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정주행 좀 해주시고 가을 남자 서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만큼 빨리 듣고 싶으시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쌤. 자, 그러면 2부 마지막 곡. 지금 시간이 또 이렇게 30분이 금방 지나갔네요. 공기반 소리반 하면 네. 또 박진영님의 노래 들어봐야죠. 아이고. 난 여자가 있는데 요 노래는 어때요? 요 노래도 공기반 소리반의 정석인가요? 아니요. 난 여자가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리듬감이 있는 네. 내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잡았다 풀었다 네.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응용을 하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거는 잔잔한 발라드들이 보통 그렇게 공기반 소리반 위주로 사용하고 네. 이런 노래는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잡았다 뺐다가, 풀었다 이렇게 뺐다가. 하는 그런 또 테크닉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진영님의 난 여자가 있는데 듣고요. 저 오쌤이랑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작가님, PD님, 오쌤 안녕하세요. 앱으로 듣고 있고요. 꿀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음치는 어쩔 수 없지만요. 오쌤, 진짜 음치분들, 박치분들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정말 안 되나요? 정말 안 될까요? 음치박치 이게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고 네. 사실 정말 어렵긴 합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 음치라는 게 제가 항상 그 고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애국가 부를 수 있으면 음치 아니다. 그쵸. 근데 애국가, 학교종 이런 거 못 부르지 않거든요, 보통. 그죠?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음이 좀 높아지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노래이거나 그러니까 음감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음정이 좀 잘 안 맞고 고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고음 불가. 고음 불가일 수는 있지만 진짜 음치인 분들은 잘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의 능력, 듣는 능력이 좀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뭐 중음이나 고음들을 구사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더 좋아지면은 훨씬 더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즉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네. 있다. 우리 무조건 안산땡님 있습니다. 좋아질 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음흠. 금요일에는 정말 2, 3부는 잊지 말고 꼭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부는 파워교습소 우리 고민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워라이브 애청자입니다. 저도 노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지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제 노래를 들어본 지인들은 저에게 배에 힘 좀 줘라, 복식 호흡을 써야 돼, 이런 잔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에 힘을 줘봤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히려 배가 아닌 목에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배에 힘을 주라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노래 부를 때 정말 이렇게 배에 힘 주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쌤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 고민 사연. 배에 힘을 줘봤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배에 힘을 주는 겁니까? 이런 고민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막 보컬 학원 다니는 분들이나 이제 뭐 TV에서도 막 나왔었고 가끔씩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네. 배에 힘을 줘야 된다든지 뭐 복성 막 뭐 예를 들어 아, 박명수님이 막 야야야 막 이런 거 할 때 이게 복식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강한 호흡을 써야 할 때 어떤 배에 힘을 줘야 한다 이런 어떤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기를 잘 마시고 저희가 저번에 또 복식 호흡 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마시고 이제 그 공기를 잘 써줘야 되는데 호흡을 해서 공기를 뱉을 때에 우리가 그 뱉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근육,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복근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손을 윗배 한번 대보시겠어요? 윗배요. 네, 네. 윗배. 배꼽 네. 위에가 윗배입니다, 네. 여러분. 윗배에 대시고 자, 내 앞에 촛불이 한 10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10개. 이걸 한 번에 꺼야 돼요. 그래서 세게 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네. 세게 강하게 뱉으면 이게 강한 힘을 주게 되거든요. 이때 내가 손에 올린 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아, 네. 한번 세게 뱉어보시겠어요? 그렇죠. 확실히 앞쪽으로 나오면서 땅땅해지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복근 전체적인 근육들이 확 힘이 들어가면서 그 힘과 함께 공기가 바깥으로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이제 보통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너무 힘이 없는 매갈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힘이 없이 너무 약하거나 작거나 음.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한테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지인분들이 야, 너 배에 힘 좀 줘. 배에 힘 줘. 배에 힘 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배에 힘을 주는 이런 느낌보다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뱉는. 네, 공기를 내가 더 강하게 뱉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쌤 이 지금 촛불을 끈다고 생각하고 후라고 뱉었을 때 이 배가 딱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면서 힘이 들어가는 요 느낌. 네. 요게 저는 그 녹음하거나 노래 연습할 때 고개를 좀 몸을 좀 숙이면서 이렇게 부를 때 약간 이런 비슷한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개를 고음이나 이런 거 부를 때 위로 드는 습관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숙이면서 하니까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되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나얼님이 계시죠. 나얼님. 가수 나얼님께서 그 노래하실 때 특히 고음 부분을 하실 때 네. 모습이 맞아요. 좀 몸을 이렇게 많이 아래로 내리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새우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쉬림프 창법이라고 그런 것까지 아, 정말요? 네, 이름을 막 붙여주고 그랬거든요. 어머. 쉬림프 창법이다. 근데 또 네. 나얼님이니까 하필 또 그 가창 노래 정말 그럼요. 우리나라의 김나박이 김나박이에 한 나올 분이 고음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건 고음의 어떤 비법인가? 뭔가 비법일 거다.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아주 방금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 우리가 공기를 호흡의 압력이 잘 전달이 돼야 돼요.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그때 몸을 약간 이렇게 수그려주면 네. 배에 힘을 주기가 더 수월해져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뱉는 호흡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쌤 제가 어제 그 녹음실에서 서서 녹음을 하다가 죄송한데 저 의자 좀 주실 수 있나요? 해서 의자에 앉아서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앞쪽으로 숙여서 노래를 하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 모범생 맞죠? 맞죠.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와, 근데 쉬림프 창법이다. 요즘 정말 신선하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고민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노래에 대한 고민은 아니고요.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콧소리 때문인데요. 말할 때 자꾸 콧소리가 납니다.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종종 콧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제가 생각해도 콧소리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제 목소리가 점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콧소리를 빼보고 싶어서 검색도 해보고요. 시도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쌤, 제 콧소리 고칠 수 있을까요? 콧소리 어떻게 빼야 돼요? 자, 우리 오쌤 콧소리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콧소리 괜찮았나요? 거의 코성이었어요. 코성. 네. 콧성.
코였어요. 그냥 목소리가 네. 여기서 아. 나왔었는데 네. 자, 콧소리 고칠 수 있나요? 콧소리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예. 고칠 수 있어요? 무조건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어. 고칠 수 있고요. 이게 네. 이게요? 방금 전에 이 린디는 네. 원래 콧소리를 안 쓰다가 네. 이제 조절을 해서 콧소리를 만드신 거죠. 그쵸. 한쪽을 막아서. 근데 이 콧소리가 약간의 그 원리를 살짝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보면은 네. 그 예전에 우리 그 너튜브에서 유명했던 최준님 있잖아요. 최준 커피 사장 최준님. 네네네. 그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잠시만. 이게 오주님 아니에요? 오주님? 네.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 콧소리가 이런 거거든요. 콧소리를 제가 일부러 극대화시킨 거예요. 아, 아까 네. 전에 린디가 해주신 것도 네. 콧소리를 극대화시킨 거죠. 그렇죠. 콧소리가 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우리 입 안에 영구개라는 그 말랑한 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입 그렇죠. 안쪽에 이렇게 혀를 따라서 이렇게 입천장을 쭉 훑어 보시면 네. 맨 뒤에 그 말랑말랑한 말랑말랑. 영구개라는 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살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비강으로 가는 코로 가는 통로가 열리면서 네. 콧소리, 코의 울림이 없던 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혀가 위치가 높고 영구개라는 게 내려와 있으면은 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콧소리가 나도 모르게. 네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이게 사실 웬만한 분들이 이게 나의 연구계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분이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계가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연구계를 올리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 요령이 분들은. 맞아요. 어려우시죠? 연구계를 어떻게 올리지? 음. 연구계를 어떻게 올리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제가 손으로 잠깐 표현을 해드리면 연구계는 내려가고 혀는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여기서 콧소리를 없애려면 혀는 조금 내려가고 네. 연구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 공간이 요런 네, 모양이 요런 돼야겠네요. 모양이 돼야 돼요. 맞아요. 요런 모양. 이런 모양이. 네. 그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입도 별로 안 벌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하품할 맞아요. 때 맞아요. 모양 맞죠? 똑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품하듯이 이 공간을 넓혀주고 이게 첫 번째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지금 제가 발음을 되게 정확하게 했는데 모음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음을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자동으로 그 연구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은 콧소리가 심한 분들은 발음이 부정확해요. 네. 있잖아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발음이 자꾸 부정확해요. 네네네. 대충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간혹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그 저번 시간에도 읽기 이런 거 연습을 알려드렸었는데 무언가 문장을 보고 안녕하세요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만들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면 네. 콧소리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완전 정말 맞춤 해결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오쌤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어찌됐건 발음 연습도 함께 포함해서 맞아요. 그래도 조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콧소리 하면 또 생각나는 분, 네, 현영님의 누나의 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쌤, 오늘도 문자창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별루님께서 복근 얘기하니까요. 배가 부른 상태와 배고픈 상태, 노래하는 거 많이 차이가 날까요? 해주셨습니다. 질문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 특징이 좀 있는데요. 네. 배가 부를 때에는 그 너무 배가 부르면 이제 위나 장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복식호흡이라는 게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장기를 이렇게 막 건드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배불러서 마치 호흡이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느낌. 맞아요.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네. 빵빵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이게 잘 호흡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음. 행사를 가거나 어디 스케줄 갈 때는 사실 뭘 잘 안 먹거든요. 또 다시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만든다 해도 이미 속 자체가 좀 뭔가가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그에 반면 어쨌든 밥을 먹었으니까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뭔가 에너지도 생기고 네. 힘이 좀 생기는 맞아요. 든든함 그리고 목도 좀 풀리고 이런 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저도 힘은 노래할 체력은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뭔가를 먹으면 노래가 뭔가 잘 안 되는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오쌤이 그럼 추천하는 그 뭔가 노래하기 전에 이건 먹으면 좀 부담 없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메뉴나 아니면 뭐 과일이라던가. 일단은 노래하기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뭐든 안 좋긴 해요. 너무 네. 맵고 너무 짜고 너무 달고 맞아요. 이런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우리가 자꾸 가래를 생기게 하기도 하고 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바로 노래를 부르는 건 진짜 별로 안 좋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아니면 뭐라도 하다못해 정말 김밥 한 줄, 컵라면 하나가 됐더라도 뭔가 먹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후 그래도 한두 시간 후쯤에 노래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파라규 숲소 우등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스케줄이 있으면 정말 한 4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좀 움직이기도 하고 전 요즘에 방법이 하나 또 생긴 게 뭐냐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마시고 뭐 약들 챙기고 저 쌤 저기 책을 읽어요. 뭐 예를 소리 들어 내서 네, 예를 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오쌤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 2부, 3부 파라교 숲소에서 오쌤을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아나운서 분들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목을 풀거든요. 그거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럼요. 어머나 너무 좋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 좋은 방법이죠. 또 우리가 읽기는 막 고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쓰던 그런 소리들, 근육들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하지만 또 조금 신경 써서 좋은 발성으로 네. 아나운서 같은 발성으로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써주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참, 이 시간은 정말 우리 파라교 숲소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좋은 시간이지만, 이게 저에게도 너무 도움되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수업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또 네. 네. 어김없이 어김없이 달려오십시오. 네, 그럼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오늘 마지막 곡 G.O.D의 네가 필요해 듣고요. 저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